자, 이 화면이 뜨면 이제 여기서 계속을 누르시고요. 다시 한 번 더 계속 누르고 다시 계속 누르면 지금 제부트가 됩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호출박스를 원래 관리자 화면을 띄워 놓고요. 자, 이렇게 화면이 꺼지고 리부팅을 하기 전에 저장소에서 CD롬을 꺼내셔야 됩니다. SATA 포트 1 이 부분을 바로 클릭하신 다음에 디스크를 꺼내면 되는데 저처럼 실패하신 분은요, 창을 닫고 파워 오프 더 머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하면 검은색 배경이 아니고 아까와는 다른 색깔의 컬러가 나타납니다. 자, 이게 이제 CD롬이 아닌 하드디스크로 부팅한 화면입니다. 여기서 엔터키를 쳐주시면 다시 솔라리스로 부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다리시면 그래픽컬한 GUI 환경이 뜨게 됩니다. 자, 옵션에서 로그인을 하실 때는요, 옵션에서 이걸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옵션을 선택하시고 세션에서 공통 데스크탑 환경을 선택합니다. 그럼 여기에 공통 데스크탑 환경이 선택되어 있다고 보이죠? 사용자의 이름은 루트고요. 자, 저희가 아무나 아까 1, 2, 3, 4로 정했습니다. 화면에서 1, 2, 3, 4란 암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공통 데스크탑 환경으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화면이 뜨면 다시 표시하지 않음 선택하고요. 확인. 자, 고말도 닫고 파일 관리자도 닫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호스트에서 터미널 콘솔을 하나 띄우고요. 자, 얘는 여기 점을 눌러서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다시 마우스 오른쪽 호스트, 그 다음에 현재 호스트.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띄워놓은 이유는요, 나중에 콘솔 같은 경우는 이 단말기 문제가 생긴 경우 이걸 복구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 화면을 조금 크게 바꾸겠습니다. 자, 1장 유닉스의 개요 및 기본 사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학습 목표는 유닉스의 특징과 발전 과정을 이해한다. 유닉스 시스템에 접속하고 해제하는 방법을 익힌다. 유닉스 명령어의 사용법을 익힌다. 그리고 내용은 주로 유닉스의 개요와 유닉스 시스템의 접속 및 해제 방법, 그리고 유닉스 명령어 사용법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명령형 편집 방법이라든지 유닉스 명령어의 구조나 기초 명령어 사용법에 대해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유닉스의 개요를 보시면 먼저 유닉스란 고급 언어로 개발된 최초의 운영체제입니다. 운영체제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하드웨어 자원 관리를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든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들입니다. 유닉스 역사를 보시면 1969년도에 AT&T 벨 연구소에서 켄 톰슨과 데니스 리치에 의해서 개발이 됩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분이 켄 톰슨이고요. 오른쪽에 분이 데니스 리치입니다. 이 데니스 리치라는 분은 C 언어를 만든 사람으로 대단히 유명합니다. 1973년도에 어셈블리 언어에서 C 언어로 유닉스의 코드가 바뀝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주로 대학을 중심으로 이 유닉스가 배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최초의 버전의 이름이 BSD 버전이고요. 지금도 버클리 소프트웨어로 인해서 무료로 교육용으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상업용 버전은 AT&T에서 개발을 했고요. 시스템 3, 시스템 5 등의 계열로 발전을 합니다. 유닉스와 유사한 운영체제 중에 리눅스라는 게 있습니다. 리눅스는 유닉스와 호환 가능한 운영체제로 1991년도 핀란드 헬싱키 대학의 리누즈 토발즈에 의해서 커널이 개발되었습니다. 유닉스의 발전 과정을 보시면 최초의 69년도에 어셈블리어로 작성되었던 것이 버전 3가 되면서 C 언어로 포팅이 됩니다. 그리고 75년도에 버전 6가 외부로 공개가 되면서 BSD 계열이 만들어지고요. 이 BSD 계열은 지금도 쭉 공개용 버전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FreeBSD와 또 4.3 BSD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애플에서 사용하고 있는 맥OS의 전신이 바로 이 FreeBSD입니다. 버전 7이 다시 시스템 3로 발전해서 상업용 버전으로 발전이 되고요. 이 상업용 버전이 시스템 5가 되면서 sunOS란 이름으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 sunOS 2.0대 버전과 그 다음에 1.0대 버전은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이어받은 게 BSD에서 이어받은 1.0대와 시스템 5 계열이었던 sunOS 자체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름을 바꿔서 솔라리스란 이름으로 계속해서 개발이 됩니다. 원래 솔라리스는 지금의 오라클이 아닌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개발을 했던 OS고요. 지금 현재는 오라클이란 회사에 팔려서 솔라리스 11이 마지막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유닉스의 종류를 보시면 유닉스는 제품별로 상이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라클 솔라리스였던 선OS는 원래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IBM에서 만든 AIX라는 유닉스가 있고 또 HP, 휴렉 패커드에서 만든 HP UX가 대표적인 유닉스의 종류입니다. 레드햇에서 만든 페도라라고 하는 리눅스와 캐노니컬에서 만든 우분투 리눅스가 리눅스에서는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입니다. 참고로 유닉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더 오픈 그룹의 등록 상표이기 때문에 각 제조사에서 각자의 이름을 붙여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닉스의 특징은 대화형 시스템이고요. 이 말은 쉘을 통해서 사용자가 하드웨어나 기타 시스템의 장치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중 사용자 시스템입니다. MS 윈도우즈의 경우도 우리가 다중 사용자라는 말을 하긴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다중 사용자 시스템은 유닉스 시스템으로 보셔야 됩니다. 멀티태스킹을 위한 다중 작업용 시스템이고요. 높은 이식성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확장성과 개방성이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파일 시스템의 특징은 계층적인 파일 시스템이고요. 그 외에도 부가적인 기능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유닉스의 구조를 보시면 가장 핵심이 커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커널은 컴퓨터의 자원 관리를 하는 게 주된 업무입니다. 메모리, 파일 시스템, 장치 관리 등 거의 모든 분야를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맨 바깥쪽에 있는 유틸리티는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고요. 이 쉘을 통해서 커널에 직접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MS 윈도우즈 같은 다른 운영체제에 비해서 유닉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바로 저런 사용자 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가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쉘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능력과 함께 사용자의 명령을 입력받아서 처리한 후에 결과를 출력해주는 주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닉스 시스템의 접속 방법과 명령의 사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닉스 시스템이란 유닉스가 동작하고 있는 컴퓨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가상 머신에다가 유닉스를 설치를 해봤는데 실제로 유닉스는 보통 대형 머신에 많이 설치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작은 마이크로 컴퓨터의 형태가 아니라 보통 유닉스 머신들은 상당히 대형 컴퓨터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닉스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말기와 같은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하이퍼터미널이나 퓨티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접속을 할 수도 있고요. 윈도우즈에서 기본 제공이 되는 텔넷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도 유닉스 시스템에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닉스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자의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로그인 아이디 그리고 비밀번호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보통은 시스템 관리자에게 요청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로그인할 때 사용했던 루트라고 하는 아이디는 시스템 관리자의 아이디입니다. 시스템의 사용을 허가받고 자원을 할당받는 과정을 로그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텔넷 서비스를 활성화하기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명령어 편집 방법을 보겠습니다. 유닉스 시스템의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델리트 키와 백스페이스를 쓰는 게 조금 다릅니다. 보통 백스페이스를 입력하면 백스페이스 키가 동작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컨트롤 H 키를 누른 것과 같은 동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지우지 말고 딜리트 키를 써서 문자를 지워야 합니다. 만약에 단어를 지우고 싶을 때는 컨트롤 W를 누르시면 되고요. 문장을 지울 때는 컨트롤 U를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아까 이거를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컨트롤 키를 나타내는 단축키를 저렇게 표현합니다.
자, 명령어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유닉스 명령을 사용하실 때는 항상 명령, 그 다음에 옵션, 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괄호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생략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명령어는 유닉스의 작업을 지시하는 프로그램의 이름을 말하고요. 쉘 내장 명령어와 그 다음에 유틸리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쉘 내장 명령어는 말 그대로 쉘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명령어들이고요. 유틸리티는 별도로 만들어진 독립된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ls,나 date, cal 같은 명령어들은 기본적으로 쉘 안에 내장되어 있는 명령어입니다. 자,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어의 세부 기능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로 시작하고요. 뒤에 문자를 이용해서 하거나 숫자 또는 대문자, 소문자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요, 명령어에 전달되는 값을 말합니다. 보통 파라미터라고 부르고요. 보통 파일명이나 또는 디렉토리명 같은 거를 쓸 때 이게 인자가 되겠습니다. 자, ls 명령어 뒤에 /tmp라는 인자가 들어가면 이 /tmp라는 디렉토리의 리스트를 보여줘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지금 이거는 명령어와 옵션, 인자를 다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l이라는 옵션이 붙었기 때문에 tmp 디렉토리 안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데 길게 보여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